자녀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 그건 효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는데 돌아온 건 짧은 안부 전화와 통장에 찍힌 숫자뿐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명절에 자녀가 오긴 오는데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밥 한 끼 먹자마자 서둘러 돌아갑니다. 전화를 해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내 앞에만 오면 표정이 굳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시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입고 싶은 것 참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뼈 빠지게 키워놓았는데 정작 나이 들고 나니 찾아오는 발길이 뜸해졌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 상태를 그냥 두시면 관계는 더 멀어지고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못 보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말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또 올랐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100년 가까이 쓴 기계가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자녀를 만날 때마다 되풀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해트필드가 연구한 감정전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감정이 대화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감기가 옮듯이 감정도 옮긴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면 듣는 자녀도 모르는 사이에 무겁고 지친 기분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온종일 시달리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살림까지 하다 보면 녹초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문 열자마자 1시간 동안 아픈 이야기만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약도 사다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닙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자녀들도 지치게 됩니다.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전화를 하거나 집에 왔을 때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말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잘 지낸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겨라.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편안해 보일 때 자녀도 편안하게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거지요.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프면 병원에 가시고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지요. 다만 자녀를 만나는 그 귀한 시간만큼은 아픈 이야기 대신 반가운 이야기로 채워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의 희생을 들추며 감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자식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이 들어 자녀가 조금만 소홀해도 서러운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거지요. 그런데 심리학에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율성이 침해당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갚아라는 말은 바로 이 자율성을 건드립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지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어른 한 분이 젊은 시절 고생담을 꺼내며 너희들은 그때 그 고생을 아느냐고 하시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한두 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만 해마다 반복되면 자녀들은 점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것을 거래처럼 만드는 순간 사랑의 순수함이 빛을 잃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운 건 내 새끼가 예뻐서 부모로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부모가 공치사를 멈추고 과거의 수고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녀들 스스로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구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존경이야말로 진짜 존경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고 남의 집 자녀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옆집 누구네 손자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우리 세대가 겪은 고통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과 가난을 온몸으로 버텨낸 세대이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때의 고통이 배고픔이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정신적 불안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비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기 위치를 가늠하는데 이 비교를 부모가 대신 해버리면 자녀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남의 집 자녀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는 말 속에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거든요. 가와만 사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인데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비교와 잔소리가 쏟아지면 따뜻한 밥상이 차가운 심판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사느라 고생이 많다. 나는 너희가 참 대견하다.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잣대가 아니라 넉넉한 품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프다 힘들다는 반복되는 하소연을 멈추고 괜찮다, 잘 지낸다는 한마디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과거의 희생을 내세우며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준 사랑은 완성된 것이라고 마음을 놓으시면 진심 어린 감사가 저절로 돌아옵니다. 셋째,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거나 남의 집 자녀와 비교하는 말을 거두십시오.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딱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 세 가지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아픈 이야기 대신 괜찮다는 말 한마디, 과거 고생담 대신 오늘 날씨 이야기, 비교 대신 수고했다는 인정의 한마디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3일이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 그 사이에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면 작은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전화 한 통에서 말투 하나를 바꾸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날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면 자녀들은 스스로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더욱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